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착과감소보험금은 이제 좀 이론적인 거 쭉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있잖아요. 요거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 감수량 빼고 가입가액 곱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누적 감수량이라고 해서 누적 감수과실수에다 과중 곱하면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누적 감수량이 뭐냐면, 감수량이 피해가 와갖고 보상하는 제 있잖아요. 7종 보상을 하는데 피해가 와갖고 못 먹는 과실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못 먹는 과실수 찾아가지고 그만큼을 보상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왜 누적 감수량이라고 하냐면은 요게 피해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재해가 여러 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올 때마다 못 먹는 과실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 감수량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에 먼저 자기부담 감수량 적용하고, 다 적용 모든 것을 여기 과실손해보험에다 적용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은 주어져 있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자, 저가 종료에 보상하는 손해는 7종이에요. 7종. 여러분들이 손해라고도 하고 재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일소, 가을 동상 이렇게 오는데, 태풍이나 화재나 지진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있잖아요. 요게 오면은 무슨 피해가 오겠어요? 나무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나무가 고사돼 죽어볼 수도 있고 꺾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달려있는 과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 피해도 올 수 있거든요. 낙엽 피해는 뭐냐면은 요거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박하고 일소하고 이제 이게 왔을 때 있잖아요. 우박이 딱 왔어요. 그러면 과일이 착과된 것인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낙과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이 왔을 때는 착과 피해만 있죠. 달려있는 과실에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을 동상으로. 과일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이렇게 쭉 올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들이 왔을 때에 이제 그 감수 과실수를 산출해야 하거든요. 못 먹는 과실수를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요. 시장에 못 내다 파는 것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낙과 피해 발생하잖아요. 낙과 피해 발생하면 사과 배만 있잖아요. 사과 배만 1.07을 해줘요. 7%를 갖다가 더 얹혀주거든요. 감실수. 100개다 그러면은 여기다 7% 있잖아요. 7% 7개를 갖다가 더 얹혀주는 거거든요. 7%를 더 추가해서 그만큼을 더 보상해 주거든요. 이쪽에는. 사과 배만.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이런 것도 왜 안 해주냐면, 단감 떫은 감은 이 낙엽 피해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이 피해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 피해 보상하는 거 단감 떫은 감만 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했고 과일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가 잎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이 여 밑에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잎에서 있잖아요. 잎에서 이게 광합성이라는 거 하거든요. 광합성. 요거 이제 1차 재배학원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광합성 쉽게 말해서 영양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광합성을 해갖고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어갖고 과일로 과일이나 이런 데를 보내거든요. 이렇게 과일 성장하고 이런 데도. 근데 그래서 잎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단감하고 떫은 잎이 아주 중요해요. 단감하고 떫은 감 같은 거 잎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른 것도 사과나 배도 다 잎이 중요해요.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니까. 특히 단감하고 떫은 감은 잎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래서 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잎도 보상을 해주거든요. 잎도 보상을 하고 추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단감 떫은 감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낙과가 발생했을 때는 낙과가 발생하면서 달려있는 과실에 이렇게 피해를 막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7%를 더 해주는데 단감 떫은 감 안 해준다. 사과배 1.07, 요거는 이게 좀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요거 많이 빼먹어요. 문제 풀다 보면. 단감 떫은 감은 잎, 단감 떫은 감은 잎과 단감 떫은 감은 불가분의 관계다. 요렇게. 그렇게 딱 해서 잎과 단감 떫은 감은 부부지간이다. 요렇게 딱 하나 딱 기억을 하세요. 단감 떫은 감은 잎,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요런 피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이렇게 좀 기억만 하세요. 요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요런 것들. 그래서 재해가 왔을 때 무슨 피해가 오는가, 요거 조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저가 종료에 이제 감수 과실수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재해들이 왔을 때 이제 쭉 피해가 오면 이제 감수 과실수를 쭉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착가 피해가 왔을 때 착가 감수 과실수, 낙가 피해 왔을 때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 나무 피해 왔을 때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 낙엽 피해 왔을 때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 요런 것들 이렇게 쭉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 감수 과실수는 이제 과일이 시장에 내다 못 파는 과실수를 갖다 감수 과실수라고 그래요. 이쪽에 감수 과실수라고 하고 감실수라고도 해요. 감실수라고도 하니까 용어는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니까. 요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은 이해를 할 거예요. 착과 피해 올 수 있고 낙과 피해 올 수 있고, 과일이 달려있는 거 피해 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피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피해도 올 수 있고, 낙엽 피하면은 단감 떫은 감 있잖아요. 요거 단감 떫은 감 낙엽 피해도 요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로 더 해주는 게 이게 저가 종류는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감소 가실 수 있잖아요. 요거를 추가로 더 해줘요. 요걸 추가로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이걸 추가로 해주고, 또 하나 추가로 해주는 게 적과 전에 우박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우박사고가 발생하면은 수확 직전에 착가 피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요. 추가로. 이게 그냥 이때 우박이 이렇게 오면은, 이때 이 과일이 조그마하니까 조그만밖에 표시 안 나는데, 이때 과일이 커지면서 요 피해가 또 이렇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또 한번 또 조사해가지고, 조사하고 감실수를 한번 더 잡아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저가전 종료에 감수가시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6개, 우박까지 하면 6개, 요런 피해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럴 때 이제 감수가실수를 이렇게 산출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처음부터 하나씩 좀 보죠. 요거 뒤에서 이제 이거 내가 개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이거 하나를 상세히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쭉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쭉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공부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가 종료 전 자연재해나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를 갖다가 추가로 보상을 해줘요. 적과전에 한정 5정 특약 선택을 안 했을 때, 지금 적과전에 이게 종합위험 있잖아요. 종합위험을 선택을 하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를 추가로 해줘요. 추가로. 이거 왜 해주냐면은, 적과 전에 있잖아요. 적과 전에 종합위험 선택할 때 피해 보상이 평년 착가수에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이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보상하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 차이 보상. 저가 후 착가수 차이를 보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개수만큼 보상을 하거든요. 착가 감소 과실수를 해가지고, 적과 전에 사고가 오면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왔으면은 이 개수 말고 지금 이 저가 후 착가수, 이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아니에요? 요게 저가 후 착가수가. 요렇게. 이건 평년 착가수는 평년에 재해가 없었다면 달려있는 과실수고, 요거는 재해가 와가지고 그 후에 지금 달려있는 과실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달려있는데 이 개수 차이 말고 이 달려있는 과실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자연재해가 오면 조금씩 피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서비스로 추가로 이렇게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가 전에 자연재해가 와야 돼요. 이거 자연재해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을 선택하잖아요. 사과배, 단감, 떫은 감 다 마찬가지요. 왔을 때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를 해가지고 저가 후 착가수에 있잖아요. 5%를 추가 보상해줘요. 5%를 추가로 보상해주거든요.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한정 5정 특약을 선택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위험 선택했을 때는 이런 것도 추가 보상하고 그러니까 보험료가 훨씬 비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아시고, 요거 이제 하나하나 세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렇게. 최대 5%까지, 저가 후 착가수에 5%까지 추가 보상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저가 전에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가 왔다.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다. 아, 그럼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산출을 해야겠다. 무조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착가피해 감소 과실수. 착가피해. 이거는 우박 일소 가을동상일 때 착가피해가 오거든요. 요거. 우박은 이제 우박 일소 가을동상할 때 착가피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착가수,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착가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 해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있잖아요. 여기, 이 과실수에서 피해본 거를 갖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과일들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으면, 여기 재해가 딱 왔단 말이에요. 재해가 왔으면은, 요게 나무에 달려있는, 이때 이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만 가지고요. 이게 사고 당시 착가수예요. 이 달려있는 과실수에다, 이거 이제 샘플로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과일 추출하고 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야 돼요. 샘플하고 착가피해 구성률.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우박이나 일소 가을동상이 왔을 때 있잖아요.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몇 프로 피해가 가고 있냐, 요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 구성률이에요. 요게 뭐 20%면 20%. 요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샘플 과일 추출해가지고 산출하면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20% 왔다. 그러면 여 전체 달려있는 과실수에다가 20% 이렇게 곱해가지고 감소 과실수를 잡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맥스 A를 이렇게 좀 빼주거든요. 맥스 A. 맥스 A는 뭐냐면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사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과일이 달려있어요. 지금 여기 만약에 5% 추가 보상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5% 보상했으니까, 요런 달려있는 과실 중에 이미 5%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5%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번 사고 있잖아요. 요번 사고로 와가지고 요렇게 달려있는 과실수에다가 있잖아요. 여기 이미 5%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시 여기다 피해가 쪽에 딱 온 거예요. 위에로. 여기 와갖고, 여기 전체, 여기도 전체가 20% 피해가 왔다. 그러면 5%만큼은 이미 보상을 했거든요. 보상을 했으니까, 요거 20% 보상하면 이거 중복 보상을 해버리거든요. 또 보상을 하니까, 이 보상한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착가 감소 과실수로 잡은 분만큼, 착가피해 구성률만큼. 요게 맥스 A거든요, 맥스 A. 요거를 이렇게 빼줘요, 착가피해 구성률에서. 그렇게 해갖고 중복 보상 안 하려고, 이게 착과된 피해를 보상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5% 보상해서 5%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감실수를 잡는 거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단감 떫은 감은 잎도 보상을 하잖아요. 가을 동상해로 잎이 50% 이상 고사를 해버리면은, 잎이 이 가을 동상에 와갖고 잎도 얼어갖고 이렇게 고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실도 보상하는데, 이게 잎이 있잖아요. 이 피해 구성률에 추가 반영해 주거든요. 정상 과실에다가 0.603일에다가 잔여일 수만큼 추가로 피해 구성률 한출할 때에 추가로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감실수를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착가 피해 구성률 한출할 때에 피해 구성률에다가 정상에다가 이게 조금 더 추가로 정상에는 원래 피해 인정 개수를 안 곱하거든요. 50%, 80%, 100% 정상 이렇게 과일을 나누는데, 샘플 과일을 정상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아야 되는데, 정상에다 0.003일만큼 피해가 왔다고, 0.003일 곱하기 잔여일 수만큼 피해 왔다 해서 추가로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요거 뒤에서 또 다시 가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계략적인 구조만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낙과 피해 감소 과실수 있잖아요. 낙과라 왔으니까 이게 과일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과일이 떨어졌으면은 모두 다 못 먹는 게 아니고 일부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못 먹는 과일 개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낙과가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일소 왔을 때 낙과 오잖아요. 요렇게. 물론 우박하고 일소는 착과 피해도 오고 낙과 피해도 오는데, 태풍이 왔다고 해서 과일이 떨어져 버리지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는 안 오잖아요. 화재나 지진이나 집중호우 왔을 때는. 근데 일단 사고 당시 낙과수, 전체 낙과수에다 이게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요. 이렇게 50%, 80%, 100% 샘플 찾아내가지고 구성률 산출에다가 거기다가 맥스 A를 또 해주거든요. 이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요. 요렇게 달려있는 과실 있잖아요. 요게 이미 이전에 피해가 이만큼 입고 왔다고. 요 만약에 요게 뭐 10%면 10%만큼 이게 피해를 입었다고 봐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에 사고가 나가지고 과일이 이렇게 떨어져요. 달려있는 과실도 있고 떨어진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실은 이미 여기 10%만큼 있잖아요. 감실수로 잡아줬거든요. 이 해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해차에서 이 못 먹는
과실, 이렇게 낙과된 과실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가 보니까, 요렇게, 요번에 피해보 이렇게 싹 이렇게 산출해 보니까, 요게 뭐 30%가 나왔다. 30% 나왔어. 이미 10%는 잡아준 거거든요. 감실수로. 그러면 나머지만 잡아야 되거든요. 20%만. 그래서 이전 사고 차가 피해 주는 가장 큰 거 있잖아요. 큰 것만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맥스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07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점, 땡칠이라고 많이 하는데, 땡칠. 이게 사과 배만 해줘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낙과가 됐을 때 있잖아요. 낙과가 됐을 때는 이 낙과, 사고 당시 낙과수, 낙과배수는 맥스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7%를 더해줘요. 이거 7% 더해주는 건 사과배만 해줘요. 사과배 중에서 여기 태풍, 강풍하고 화재하고 지진하고 집중호우 왔을 때 있잖아요. 이 피해로 낙과됐을 때만 1.07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알아놓으세요. 사과배 1.07, 사과배 1.07, 땡칠이, 사과배는 땡처리 해버린다. 사과배는 땡처리한다. 사과배는 땡처리한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사과배 땡처리 1.07, 사과배 땡처리 낙과, 이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빼먹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단감 떫은 것 같아. 이거 7%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요 과일들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과일들에 막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의 착과피해를 입었다가 7%만큼 더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나 일소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것은 착과피해도 보상을 하니까 요거 우박이나 일소 왔을 때 1.07은 안 해줘요. 사과 배만 해줘요. 여기 우박 일소는 안 해주고 사과 배 중에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있잖아요. 요거는 착과피해를 보상을 안 하니까, 착과피해가 안 오니까 요거는 별도로 해주고, 우박 일소는 착과피해 온 것을 이렇게 별도로 우박 일소 있잖아요. 착과피해로 잡아주니까 여기서 1.07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사과배,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으로 낙과가 왔을 때는 1.07 해주는다.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거는 이 피해도 보상하잖아요. 잎이 떨어졌을 때도 보상을 하니까 그때 단감 떫은 거는 안 해주고 1.07 요렇게. 그 다음에 나무 피해 감수가 실수는 나무가 이제 피해가 왔다는 거죠. 나무가 이제 고사를 죽어버렸다든가 수확불능지수가 돼버렸다든가 요랬을 때가 이때는 전체 나무 피해가 오잖아요. 뭐 전체 이렇게 이 과실은 다 못 먹는다고 봐버려요. 이게 나무 피해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든요. 우박으로도 물론 나무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보상하는 제어로만 나무 피해가 오면은 그 나무에 달린 과실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못 먹는 과실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사나무가 있고 수확불능나무가 있거든요. 고사주스라고도 하고 고사나무라고도 해요. 수확불능 주스라고도 하고 고사나무라고도 고사주스라고도 해요. 수확불능나무라고도 수확불능 주스라고도 하고 상관없어요. 고사나무나 수확불능나무 있잖아요. 여기는 무피해나무 한 주당 착가수만큼 과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보상을 해줘 버려요. 이쪽에. 근데 여기도 이미 나무가 고사하기 이전에 착가피해 보상을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맥스에는 빼줘야 돼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일부 침수나무 있잖아요. 일부 침수나무는 침수가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정상이고 요 밑에만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여기만 침수가. 그러면 요만큼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침수된 과실만큼만. 요거는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과실수만큼만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것도 이 침수된 과실도 이전에 착과 피해를 반영해 준 거 있잖아요. 요거 맥스에는 이것도 여기서 차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맥스에는 이전 사고 중에서 그 착과 피해 구성률 있잖아요. 가장 큰 값을 빼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만큼 보상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침수 고사된 거 있잖아요. 침수 고사는 고사주스로 가요. 침수 수확불능주스 있잖아요. 수확불능나무, 침수 수확불능나무는 수확불능주스로 취급해요. 침수 수확불능주스는. 침수 100%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 과실 피해를 봐갖고, 수확불능나무나 수확불능주스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와가지고 과실 생산을 하나도 못 얻는데 나무는 안 죽은 거거든요. 그럼 침수 수확불능주스라는 건 침수 100% 돼버린 거 있잖아요. 침수 100% 돼버린 거. 침수
다 돼버리는데 나무는 안 죽어갖고 과실 생산 하나도 못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침수 수확불능 주스라고 하거든요. 침수 수확불능주는 수확불능 주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침수 주스만 별도로 빼는 거예요. 일부 침수 주스는 이게 수확불능 주스는 아니잖아요. 침수 피해는 입었는데 100% 과실 생산을 못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 일부 생산을 하니까 이거 별도로 빼가지고 침수 평균 침수 과실수만큼만 피해 과실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 낙엽 피해, 잎 피해, 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잎 피해. 잎이 떨어져 버린 거. 요때에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요런 걸로 이렇게 잎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로 보장하거든요. 단감 떫은감에서 단감 떫은감,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있잖아요. 우박하고 일소는 빠져요. 우박하고 일소는 착과도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거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는 낙감만 보상을 하니까 그 단감 떫은감에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있잖아요. 집중호우로 잎이 떨어졌을 때에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출해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낙엽 피해 감수는 이 피해 보상하는 것은 무조건 저기 단감 떫은감이에요. 단감 떫은감만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단감 떫은감만 보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재해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있잖아요. 이 재해로 잎이 떨어져 버렸을 때에 감수 과실수를 요렇게 조금 더 추가로 감수 과실수를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구해야 하거든요. 이게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구해가지고, 낙엽률은 그 낙엽수를 차겹수와 낙엽수 있잖아요. 나눠준 게 낙엽률이에요. 이거는 저가전 종합에 있잖아요. 낙엽률에 따른 한정 5종 등에 따를 때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산출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낙엽률에 따른 낙엽률을 산정해서 낙엽률의 인정피해를 구해야 하거든요. 단감은 1.00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214 여기다 경과일수 이렇게 해주고, 이건 6월 1일부터 사고일까지예요. 경과일수는. 그리고 떫은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에다가 0.0703을 해주거든요. 요거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하고, 단감하고 떫은감 있잖아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산출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래갖고 낙엽피해가 오면은 이 낙엽 피해가 왔을 때는 감실수를 어떻게 산출하냐면, 이때도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해서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하거든요. 이전 사고 착과피해보다 가장 큰 값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감수과실수를 지금 또 잡아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가전 우박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수확 직전에 착과피해 조사를 좀 추가로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서 감실수를 또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가 종료 후에 감실수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저가 종료 자연재해나 착과감소, 손해감실수, 착과피해, 낙과피해, 나무피해, 낙엽피해 감실수, 그 다음에 저가 전에 우박사고 났을 때 수확 직전에 착과피해 조사해갖고 감실수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케이스로 보면 6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위험 딱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을 잘 받아요. 저가 전에 종합위험으로 보장받고 자연재해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산출을 해야겠구나. 이 머릿속에다 딱 하나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 낙과, 나무 피해 이렇게 딱 산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과 배 있잖아요. 사과 배는 땡 처리한다. 1.07, 낙과 1.07 이거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 많이 빼먹어요. 사과 배 이런 것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쪽에. 그다음 나무 피해는 이렇게 쭉 산출하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이 피해 있잖아요. 이 피해도 보상한다는 거. 이렇게 단감 떫은감은 이 피해 왔을 때도 감실수 잡아준다는 거. 이게 4개의 재해가 왔을 때게.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이 왔을 때 있잖아요. 가을 동상에 오면 잎이 50% 이상 고사됐을 때는 여기에 정상에다가도 추가로 피해 구성 산출할 때에 추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있다. 0.003일 전에다가 잔여일수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해 주는 게 있다.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게 요거 이제 저가전 자연재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거, 그다음 착과피해 왔을 때 사고 당시 착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사고 당시 낙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다음에 나무 피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낙엽 피해 왔을 때 이런 것도 산출하는 거, 또
이거는 내가 계략적으로 지금 요렇게 6개 정도, 5개에다가 이 우박까지 뭐 6개 피해가 이렇게 온다는 거, 이거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지고 뜯어보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저가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가손해 감소가 실수. 설명 아까 앞에서 한 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저가 전에 한정 5종 특약을 미선택했다는 것은 종합위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정 5종 다 미선택은 저가 전에 종합위험을 선택을 하고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연재해. 조수해나 화재로 피해 왔을 때에 추가로 이렇게 착가손해 추가를 안 해줘요. 자연재해 온다는 거 조건이. 여기 종합위험 보상 한정 5종 특약 선택을 하고, 저가 전에 종합위험을 선택을 하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 착가손해 감소가 실수를 무조건 해준다는 거. 요거 머릿속에 하나 담고 있어야 돼요. 요걸 어떻게 해주냐, 보상을. 저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 60% 미만인 경우, 이렇게 착가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착가 후 저가수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거 있잖아요. 이게 60% 미만인 경우, 여기 60%보다 적은 경우 있잖아요. 60%보다 적은 경우는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잡냐, 저가 후 착가수에다 5%를 해주거든요. 5%. 저가 후 착가수에 5%만큼을 추가로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 5%는 이게 착가피해 구성률이라고 하고, 이게 착가피해 구성률이라고 하고, 요거는 향후로 맥스A로 써먹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5%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일에 이렇게 달린 과실에 있잖아요. 이렇게 5%만큼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오고 종합위험을 갖다 선택을 하고 종합위험으로 보장받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렇게 착가율, 저가 후 착가수 대비 평년 착가수 있잖아요. 요걸 나눈 것이 60% 미만일 때 있잖아요. 60% 미만일 때는 저가 후 착가수에다 5%만큼을 더 해준다. 그리고 이 착가피해 구성률 5% 있잖아요. 5%는 향후로 맥스A로 적용한다. 그래서 착가피해는 이미 5%만큼 입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이게 착가율이죠. 착가율. 이 착가율이 저가 후 착가수, 이게 요거 저가 후 착가수를 이렇게 평년 착가수로 나눈 거 있잖아요. 요게 60%는 넘고 요게 이게 저가 후 착가수를, 여기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거 있잖아요. 요게 60% 이상이거나 100%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미만인 경우. 여기 이상인가 이거 들어가야겠죠. 60% 이상이고 100%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요럴 경우 이게 착가율이죠. 착가율이 이럴 때는 감수과실수는 저가 후 착가수 대비 5%에다가 5% 이걸 곱해줘요.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 요렇게 해갖고 요만큼을 감수과실수로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구할 때 있잖아요. 일단 이 수치 나오면 수치 나오는 대로 그대로 쭉 해주세요. 이렇게 뭐 1234개 나오면 1234개 그대로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게 착가율이 그래도 많이 됐을 경우 있잖아요. 착가율이 높을 경우에는 5%에다가 1-서 착가율 나누기 40%만큼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계산하면 요런 것들은 이게 5%보단 적어지겠죠? 요렇게 보면은. 착가율을 이렇게 이게 40%고 1만이 100% 마이너스 착가율 하면은 여기에 60%가 넘어가면 이게 70%라고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나누면은 요거는 5%보단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가 많이 달렸을 경우 있잖아요. 조금 많은 경우는 여기를 조금 좀 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착가율이라는 것은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착가피해 구성률 있잖아요. 이거 항우 맥스A로 써먹을 거 있잖아요. 이건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 하면 돼요.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거 이게 프로테이직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4.27%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4.27%. 여기에서는 그냥 소수점 4.27로 지금 풀로 계산해갖고 그냥 계산을 해버렸어요. 풀로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두 채짜리까지만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놔야겠죠. 이런 것도 숙지를 좀 해야죠. 이런 거.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 좀 숙지를 해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데 이거 맹목적으로 막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세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 지금 내가 막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론만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때 들을 때는 약간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좀 한두 번 공부하신 분도 요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식만 해가지고는 적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과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같이. 문제를 막 풀어봐야 돼요. 직접 막 해가지고. 이런 것 좀 이해를 하고 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듣고 직접 문제를 풀어봐요. 제가 요거 강의 듣고 문제를 지금 풀어줄 거예요.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이런 케이스들 다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두 문제들을 별도로 만들라고, 교재에 있는 문제 말고 별도로 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보면서 한 10번 풀어봐요.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참고하면서 10번 풀어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럼 계속 시험 볼 때까지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알아지는 거거든요. 알아지니까 어거지로 맹목적으로 막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공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갖고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연재해나 착가손해 감소 가실수 설명했고, 두 번째 착가피해 감소 가실수 있잖아요. 감소 가실수. 이게 감소 가실수라고도 감실수라고도 하니까 용어 여러분들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박하고 일소하고 가을동상 왔을 때게 이제 착가피해 감소 가실수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요때는 이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 착가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를 해주거든요. 이선사고 착가피해 중에서 맥스A는 가장 큰 값을 빼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5% 이렇게 보상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5%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요때게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할 때는 있잖아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해야 돼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품종별로 합계를 해요. A품종, B품종, C품종이 있으면 착가수 있잖아요. A품종 5,000개, B품종 7,000개, C품종 8,000개, 요렇게 딱, 이것도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해갖고 품종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낸다는 거예요. A품종, B품종, C품종 몇 개 이렇게 하고, 착가피해 구성률 있잖아요. 이것도 품종별로 다 피해 구성률 산출해야 돼요. A품종 피해 구성률, B품종 피해 구성률, C품종 피해 구성률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그 피해 구성률 산출하는 건 요 뒤에서 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산출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할 수가 있어요. 사고 당시 착가수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산출하냐? 첫째는 이 사고 시점 있잖아요. 이 사고 시점, 이때 사고 시점이죠. 사고 시점에 나무수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학주수 이런 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머지가 조사대상 주수가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조사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있잖아요. 요렇게 곱해갖고 이 사고 당시 착가수를 산출하면 돼요. 이쪽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고사나 수학불능주수 요거는 여기 조사대상 주수에 다 빠지는 거요. 미보상 주수도 빠지고 요쪽에.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도 빠지고 나머지 이제 여기 달려있는 가수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일부 침수 주수 있잖아요. 이거는 수학불능 주수가 아니에요. 일부 침수 주수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대상 주수에 들어와야 돼요. 이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침수된 과실이 있고 여기 침수 안 된 과실들 있잖아요. 이렇게 착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착과된 과실이 있고 재와갖고 낙과된 과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과된 과실수. 그러면 사고 당시 착가수라는 게 뭐냐면 이 과일 있잖아요. 이 과실수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조사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과실수 있잖아요. 과실수를 찾아내는 게 사고 당시 착가수예요. 요건 어떻게 하냐. 이 조사대상 주수에다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하면은 이 착가수가 세요. 요게 표본주다.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몇 개 달려있다. 요거 표본주 착가수일 때 침수된 주실은 이건 못 먹는 과실이니까 빼버려야 돼요. 이건 세면 안 돼요. 이 착가수로 세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이 침수된 과실 있잖아요. 이건 별도로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요 착가수에서 빼버려야 돼요. 이 침수된 과실은. 그러면 이 과실들 있잖아요. 여기 이 과실 수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게 사고 당시 착가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다 표본 한두 장 착가수 있잖아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요거 침수된 주수 빼버리고 요렇게 해갖고 주면 착가수가 하나 찾아지거든요. 원래는 요렇게 산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하나의 또 방법은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쓰는 방법은 우리가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니까 저가 후 착가수에 쫙 빼오는 거예요.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에 달린 과실수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달린 과실수, 그 다음에 기수학 과실수, 여기 침수 과실수 있잖아요. 일부 침수 과실수. 요거를 빼버리면 이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에게 저가 후 착가수부터 이렇게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여기에 달린 과실수 있잖아요. 여기서 과실수에다가 기수학 과실수 있잖아요. 기수학 과실수 빼고 여기 침수된 과실수는 침수 과실수 있잖아요. 일부 침수 과실수 요거까지 다 빼가지고 여기 사고 당시 착가수를 갖다 산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고사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무패나무 한 주당 과실수만큼 달려있다고 이렇게 보고 요거 과실을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무패나무 한 주당 착가수가 100개다. 그러면 고사,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싹 더해가지고 여기다 100 곱해가지고 그만큼 과실수를 빼주는 거예요. 요거는 미보상주수는 보상을 안 하니까 빼고 고사나 수학불능주수는 이렇게 별도로 보상을 하거든요. 여기는 기수학원 과실수를 빼버려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일부 침수주수, 침수 과실수 있잖아요. 일부 침수 과실수. 요것도 별도로 보상을 하거든요. 별도로 보상을 하니까 요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거 사고당시 착가수를 찾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저가 후 착가수부터 쭉 빼와요. 저가 후 착가수에서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에 달린 과실수 있잖아요. 한 주당 뭐 100개씩 달잖아. 100개 이거 과실수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기수학 과실수 빼고 일부 침수주수, 침수에서 침수된 과실수 있잖아요. 요걸 빼버리고 여기는 이게 사고당시 착가수 이렇게 구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걸 많이 써먹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가 후 착가수부터 이렇게 쫙 빼오는 거나 요렇게 조사 대상 주수하고 표본 한두 장 착가수 구하는 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쭉 과일을 빼오는 거 해갖고 요걸 찾아내는 거나 조사 대상 주수 표본 한두 장 착가수 하는 거나 이론적으로는 자연낙과 등이 없다면은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빼오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미보상 주수 같은 경우, 이거 미보상 있잖아요. 미보상 주수, 보상하지 않는 재료로 고사한 주수 있잖아요. 요런 거나 저가 종료 후에, 조수에는 보상 않잖아요. 과실손해 보상할 때게 조수회로 고사한 주수 같은 거. 요런 것들 미보상 주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침수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된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일부 침수 주수는 이건 수학불능 주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침수가 되었고 전부 다 과실을 생산을 못 해버리면은 이거 100% 침수되면 수학불능 주수인데 일부만 침수돼 수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쪽 조사대상 수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수학불능 주수는 안 빠지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내가 쭉 다 설명한 거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 방법은 첫 번째, 저가 우측에서 나무 피해 과실수 있잖아요. 고사나 수학불능주 미보상 주수에 단순 과실수 빼주고, 낙과된 과실수 이거 다 빼버려야죠. 그치, 있는데. 아,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저가 후 착가수에 이거 고사, 수학을 미보상 주수 빼고, 기수학 과실수 빼는데, 여기서 이게 낙과된 과실 있잖아요. 이것도 빼버려야 돼요. 이 동일 회차에 이게 낙과된 과실 있잖아요. 이건 순순히 달려있는 착과수만 가지고 하니까 이 낙과된 과실도 이렇게 빼줘버려야 하거든요. 빼줘야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가우측에서 나무피해 과실수 빼주고, 낙과 과실수 빼주고, 기수학 과실수 빼주고, 일부 침수 과실수 있잖아요. 이렇게 빼줘가지고 사고 당시 착가수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방법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무 피해 과실수는 이게 감실수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차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주수에 달린 것도 뭐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가수면 100개 이렇게 100개를 이렇게 빼주는 거지. 이쪽에 100 곱하기 뭐 여기다 감실수를 빼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과실수를 빼주는 거예요. 과실수. 이쪽에 일부 침수나무 피해 주수는 침수된 과실만큼 차감을 시켜주는 거고,
일부 침수 주스. 침수 고사나 침수 수확불능 주스는 열이 들어가 버려요. 침수 고사나 침수 수확불능 주스 100% 침수돼 버린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고사나 수확불능 주스로 들어가 버리고 일부 침수 과실수만 별도로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부 침수 과실수. 일부 침수 과실수만 이렇게 빼준다는 거예요. 일부 침수 과실수는 일부 침수나무에다가 칠품수나무에다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과실수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과실수 빼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침수나무는 좀 잘 안 나와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착과도 산출을 보면 조사 대상 주에서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로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결과주에서 고사주스에서 수학불능주스, 미보상주스, 기수화주스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 조사 대상 주스에다가 숫자가 빠졌네요. 조사 대상 주스에다가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요렇게 산출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고 당시 착과수로 조사 대상 주스를 이렇게 산출을 했잖아요. 산출했으면 반드시 한도 체크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요 저가 후 착가서 나무 피해서 낙과가다 기수학과수 일부 침수주스 이렇게 가실수 쭉 뺀 거 있잖아요. 뺀 것을 초과하면 안 돼요. 여기에 만약에 요렇게 한 것이 여기에 45,000개다. 45,000개인데 여기서 쭉 빼온 거 있잖아요. 빼온 것이 40,000개다. 40,000개면은 여기 사고 당시 최고 한도 있잖아요. 한도는 40,000개로 써야 하거든요. 40,000개로 이렇게. 요런 것은 이제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있잖아요. 요게 조사가,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해오면 이게 적과 후 착과수가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뭐. 요렇게 빼온 거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를 맞아야 돼요. 맞던가 자연낙과 등이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한 게 좀 적어야 되거든요. 적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아버린 경우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잘못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버렸으니까 저가 후 착과수를 못 바꿔주니까 여기서 한도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 뭐 시험에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대부분이 시험이 그냥 요거 사고당시 착과수를 이 방법으로 산출하는 게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여기서 사고당시 착과수를 주어졌으면 여기서부터 쫙 빼가지고 그 한도 내에 들어오는가 그거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과피해 구성률을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착과피해 구성률. 이게 표본과실을 추출해가지고 착과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가 후 착과수가 60% 이상의 품종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죠. A, B, C 품종이 있는데 저가 후 착과수 한 품종이 70%, 요 품종이 뭐 20%, 이 품종이 10%다. 그러면 한 품종이 저가 후 착과수가 요렇게 저가 후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 요게 합계 중에서 이게 70%다. 그러면은 이게 60% 이상 있는 품종이 있잖아요. 이게 착과피해 구성률이나 이게 착과 감소 과실수는 전부 다 품종별로예요. 품종별로. 이틀 중에는 대표 품종에서 3주 이상 선정을 하면 돼요. 그럼 A 품종에서 3주 이상 선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품종에도 피해 구성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그러게 원래 3주를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 수확해갖고 착과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요. 대표 품종이 없는 경우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별로 3주 이상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A, B, C 품종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한 주, 여기 한 주, 표본주, 여기 한 주, 여기 한 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A하고 B 품종이 있다. 두 품종이다. 그러면 여기 2주, 과수원별로 3주 이상 해야 되니까 여기 2주, 한 주, 여기 한 주, 2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과일들을 갖다 이렇게 품종별로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과피해 구성률 때 표본과실을 추출하려고 품종별로 저가 후 착과수 60% 이상 대표 품종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 품종에서 3주 선정하면 되고 대표 품종이 없는 경우는 품종별 한 주 이상은 다 선정을 하고 과수원별로는 3주 이상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본주를 선정을 했잖아요. 착과피해 구성률 산출하려고. 그 다음에 표본과실을 전부 수확해야 돼요. 전부 수확해서 50%형, 80%형, 100%형 정상으로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자, 50%는 시장 출하 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거요. 요거는 시장 출하는 못 오는데 80%형은 공장으로 납품해갖고 가공용 있잖아요. 뭐 즙 같은 거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100% 피해는 시장 출하도 못 오고 공장 납품도 못 오는 거 있잖아요. 요걸 100%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피해가 없는 과실 있잖아요. 피해가 있어도 경미한 과실. 요건 정상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병해충 과실 있잖아요. 병해충 과실은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분류해요. 정상으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거대재해가 왔잖아요. 그럼 뭐 표본과실의 2분의 1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거대재해가 왔을 때 한 주당 뭐 과실이 100개 달려 있잖아요. 100개 달려 있으면은 전부 수확하지 말고 50개만 수확해 가지고도 이렇게 피해 구성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가전 종합은 이렇게 착가 피해 구성률 할 때에 표본주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는 거. 전부 수확한다. 전부 수확해 갖고 피해 구성률 산출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사고 당시 착가수 산출하는 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적과전에. 요거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자, 6월 10일날 적가 후 착가수가 5만 개였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7월 20일날 낙가수가 10,000개요. 10,000개. 10,000개면 7월 30일날 일소로 착가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봐요. 이때 사고 당시 착가수가 45,000개로 조사가 됐어요. 요거는 표본주 선정해갖고 조사 대상 주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해갖고 조사한 게 45,000개라고 봐요. 뭐 사고 당시 착가수 한도는 5만 개에서 이게 낙가수 빼준 거 있잖아요. 이게 4만 개를 해야 되거든. 4만 개. 이게 45,000개가 넘어버렸잖아요. 이게 사고 당시 착가수가. 요럴 때는 4만 개로 조정해 줘야 돼요. 한도 요걸로 조정한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이해해 주고, 저까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4만 개로 조정해 주고, 저까지는 사고가 발생을 안 했으면 저가 후 착가수를 조정해 줘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45,000개에다가 10,000개 더하면 저가 후 착가수가 원래는 55,000개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가전에 사고가 왔다면 저가 후 착가수를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가전에 사고가 발생해갖고 착가 감소를 주어버렸으니까 못 고치니까 이거 사고 당시 착가수 한도 있잖아요. 한도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 요게 만약에 요게 뭐 35,000개다. 그러면 여기 35,000개면 35,000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적으면은 그대로 쓰는데 이게 오버되더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4만 개로 조정해 줘야 돼요. 이 한도 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과일로 그냥 쓰고 그대로. 요게 자연 낙과 등이 있으니까 이게 요거보다는 이게 적거나 같거나 적어야 되거든요. 이 값이. 이 크면은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위에서부터 빼놓는 거. 6월 10일 날 저가 후 착가수가 5만 개고 7월 20일 날 조수의 피해로 100주가 발생했어요. 조수가 100주로 피해가 발생을 했고 무피해남 한 주당 착가수가 100개라고 봐요. 조수에는 보장 안 하니까 이때 피해 발생의 미보상 주수가 되겠죠. 이렇게 과실손해보험에서 조수에는 보상 안 하니까 저가 후에는 7월 30일 날 우박 피해가 발생을 했으면 사고 당시 착가수는 몇 개로 찾냐? 5만 개에서 나무 피해본 과실 있잖아요. 요걸 빼줘 버려야 돼요. 100주. 이 100주에다가 무피해남 한 주당 착가수가 100개잖아요. 한 100개. 이 100개를 곱해가지고 이만큼을 빼주고 사고 당시 착가수를 4만 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무 피해 과실 수잖아요. 이게 미보상 주수도 다 빼줘버리는 거예요. 이 조사 대상 주수, 이 사고 당시 착구는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과실들이거든요. 이쪽에. 과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은 조수에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싹 빼줘 버려야 하거든요. 5만 개에서 이게 나무 피해 과실수 있잖아요. 조수의 피해로 온 것도 빼줘 버려갖고 사고당시 착가수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여기다 뭐 낙가수가 있다. 여기 뭐 이전에 낙가수가 뭐 여기도 뭐 10,000개가 또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 또 낙가수 10,000개도 이렇게 빼줘야겠죠. 이렇게 10,000개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30,000개가 되겠죠.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 나무 피해 과실수 빼주고 낙가수 빼주고 여기다 사고 당시 착가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과실수만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 그 달려있는 과실수만 찾으면 거기서 이제 못 먹는 과실수 이게 피해 구성률 곱해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 근데 시험에는 주로 요게 나와요. 요게 이렇게. 자, 지금 내가 여기 이제 과실손해보험의 누적과실 중에서 자연재해로 일어난 저가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일어난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고, 그 다음에 착가피해 감소 과실수 두 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해 한 30%만 해도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하고 같이 풀어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2과목은
여러분들이 이론만 공부해갖고는 죽어도 안 돼요.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같이.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도 까락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를 안 푸니까 그래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같이 익혀나가야 돼요. 그 식을 외워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죽어도 공부 못 해요.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이런 플로우나 이렇게 쭉 계산 플로우가 있거든요. 흐름대로 이렇게 쭉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두 문제, 이런 케이스들 다 들어간 것들 한 두 문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줄 테니까 그거 다 보면서 계속 풀어보세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그리고 암기도 되고 문제 풀면서. 그리고 처음 할 때는 한 10번 정도 그걸 풀어보시고, 문제도 쫙 이제 그거 한 10번 정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풀어보세요. 시험 풀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저과전종합 내가 문제 준 것들 있잖아요. 내 문제 있는 거. 한 서너 문제 되는데, 그 문제들도 이렇게 쭉 한 번씩 풀어보고. 근데 초보자 처음 할 때는 어려운 문제 풀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만 푸세요. 걷지도 모르는데, 못하는데 뛸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부, 손해평가사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공부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공부를 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미적분 풀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식이나 이렇게 흐름을 딱 잡고 문제하고 같이 풀면서 익히고 그랬잖아요. 숙달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가전 종합만 잘 정복을 해 놓으면은 과수, 과실은 좀 수월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기 때문에. 저가전 종합이 그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 해 놓으면은 나중에 논작물, 밭작물은 쉬워요, 다. 이쪽에. 저가전 종합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려운 그 저가전 종합하고 과수, 과실이 이 시험에 한 70% 정도를 좌우하거든요. 좌우하니까 70% 공부 끝난 거래요. 저가전 종합, 과수, 과실 끝내면은. 종합형 과수하고 과실 끝내면.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숫자 같은 거 많이 달아보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헤매고 어려웠어요. 그냥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문제 풀면서 이렇게 제가 싹 개념을 잡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2차 2과목은 문제 푸는 게 죽어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안 풀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개 막 이론으로만 알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거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좀 어렵더라도 좀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복할 수 있으니까 쭉 따라오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정복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